안녕하세요, 반자공작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이캐드로 아두이노 만들기, PCB 제작, 아트웍 편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아트웍에 앞서서 이쪽 레이어와 이 풋프린트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레이어는 아트웍에 필요한 여러 작업을 할 때 이제 각 레이어마다 이 층마다 적합한 작업이 있습니다. 그 정보가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고 있어서 조금 종류가 많은데 저희가 이제 많이 쓸 거만 빼놓고 좀 체크를 풀어줄게요. 이렇게 체크를 좀 풀어주시고요. 위에서부터 설명드리면은 CU 부분은 이제 전선이 깔리는 부분입니다. 이제 배선을 하는 거죠. 배선이 되는 부분이고 F랑 B는 이제 정면과 후면, 프론트, 백 그런 의미고요. 각각 F랑 B가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뭐 특별히 안 쓸 거지만 이제 페이스트라고 해서 그 솔더 페이스트 요거는 이제 메탈 마스크라는 걸 이제 만들 때 필요한 겁니다. 메탈 마스크는 조금 이 PCB 대량 생산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건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저희는 안 쓸 거니까 체크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크는 이제 정보가 올라가는 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인가 하면은 이걸 한번 체크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풋프린트에 실크 부분이 없어졌죠? 실크는 지금 이제 요 PCB를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제 모터의 이제 요 외곽 크기, 그 다음에 요 부품 번호들 이런 게 그려지는 게 이제 실크입니다. 그러니까 PCB에 이제 여러 정보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과 글을 적어 넣을 수 있는 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크는 둘 다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는 요 풋프린트의 요 단자가 만들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거의 안 쓰는 건데 그냥 이 PCB 내부에서 좀 사용자가 임의로 좀 쓸 수 있는 그런 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충. 그 다음에 엣지 컷은 이제 외곽 라인, PCB의 이제 전체 크기, 그 아웃라인을 그려줄 때 사용이 되는 층이고요. 요 마진도 이제 조금 그 유격 같은 거를 이제 표시할 때 쓰는 거고, 그리고 요 CRT YD 요거는 요 체크를 풀어보면 알 수 있어요. 요쪽에 이제 전체 외곽 라인입니다. 이 부품의 가장 최외곽 라인이에요. 그래서 부품들끼리 배치를 하다가 요 외곽 라인끼리 이제 서로 침범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켜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요 팹은 회로도와 PCB의 이제 그 정보 풀어보면 알 수 있어요. 보면은 이제 이름 있죠? 요 회로도에서 사용됐던 이름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죠. 요거는 풀어줘도 괜찮아요. 조금 지저분하면은 요건 풀어주고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최소한 이제 작업할 때 가장 깔끔하게 하고 싶으면은 요렇게만 활성화를 좀 시켜놓고 작업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아웃라인을 그릴게요. 엣지 컷에서 그래픽 이제 아웃라인을 그리실 때는 뭐 정확한 치수를 이제 재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요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드를 이용해서 일단 대략적으로 클릭을 해주시고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포인트가 생겨요. 거기서 이제 키보드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칸씩 이렇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품을 이제 안쪽에다 배치를 해줄게요. 부품 배치할 때는 한 0.2mm 이 정도 되는 그리드를 놓고 부품 배치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뭐 부품 움직일 때라든지 그런 단축키들은 저희 헤로도에서 작업했던 거랑 이제 동일합니다. 이렇게 부품에다 놓고 M 누르면은 움직이게 되고요. R 누르면은 회전하게 되고요. X랑 Y는 없습니다. X, Y 기능은 없는데 이제 대신 요 플립이라는 게 있어요. 부품들 지금 이제 기본 상태는 이제 프론트 정면입니다. 정면에 부품이 올라가도록 그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만약에 바꾸면은 후면, 뒷면에 PCB 뒷면에 부품이 올라가도록 이제 설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위에서 본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반전돼서 보입니다. 일단 배치를 좀 해줄게요.
배치하는 거는 뭐 덜 따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직접 생각하셔서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좀 퍼즐 풀듯이 작업을 하셔도 되는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배치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요거 괜찮습니다. 심지어 이런 부품은 이렇게 설계를 해도 실제 여기서 이렇게 잘려가지고 이제 PCB가 생산이 돼요. 사실 이 앞부분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죠. 단자만 잘 들어오면 되는 거라서. 뭐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편한 대로 배치를 하고 이제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금 팁을 드리면은 풋프린트를 이렇게 클릭하면은 회로도에서 그 심볼이 이제 하이라이트가 돼요. 강조가 돼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회로도를 보면서 비교해가지고 조금 편한 배치를 찾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하얀색 선으로 막 이렇게 얼기설기 엉켜 있죠? 이 하얀색 선이 이제 연결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선들을 최대한 이렇게 꼬이지 않게 배치를 해주시는 게 나중에 이제 회로를 그릴 때 편리해요. 예, 이렇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뭐 배치를 뭐 저랑 똑같이 하실 분들은 잠깐 여기 좀 일시정지를 하고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배치할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은 이 흰색 선들은 연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사용하기 편하게 약간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스위치 같은 건 이렇게 좀 바깥쪽으로 배치를 해서 누르기 편하게, 그리고 이제 커넥터들도 좀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좀 꽂기 편하게 라든지 조금 이제 그런 걸 고려를 해주시면 좀 좋고요. 이렇게 이제 배치를 좀 다 하셨으면은 배선을 하겠습니다. 배선하실 때는 요 루트 트랙 놓고 먼저 정면에서 배선을 다 해볼게요. 배선을 하실 때 뭐 주의사항은 조금 몇 가지 있긴 한데 일단은 그냥 배선할 수 있을 때 다 배선을 해 놓으시고 제가 이제 나중에 요 PCB 생산이라든지 조금 한 번에 정리를 해서 주의사항을 좀 한 번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딱 배선을 해주세요. 이제 배선을 하시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요게 저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좀 너무 돌아가죠? 이럴 경우에 이제 아래쪽 BCU에다 놓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지금 이게 가로막혀져 있어요. 이렇게 돌아서 가도 되지만 비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V를 눌러줄게요. 그럼 이렇게 끝에 이런 동그라미가 생기죠?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면은 요 비하를 기준으로 윗면과 아래면이 이제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가지고 이러한 이제 중간에 이제 통로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바텀 아래쪽으로 갔다가 여기서부터 위로 그려주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V를 누를 때마다 요거 왔다 갔다 하니까 요 단축키 써주시면 좀 편리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자동으로 얘가 이제 길을 찾아가는 그런 인공지능 같은 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이렇게 막 틈새 틈새를 막 거쳐가지고 요 꼬린 지점까지 가게 되는데요. 요거를 그대로 하게 되면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주변에 이제 다른 전선들이 막 신호선들이라든지 이런 게 막 있는데 그거를 이제 거쳐서 가게 되는 거니까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쭉쭉 배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배선을 하실 때는 그라운드는 맨 마지막에 하시면 됩니다. 그라운드는 맨 마지막에 해주고 그리고 윗면부터
윗면으로 갈 수 없으면 아랫면으로.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세 갈래로 연결이 되는 거. 세 갈래로 연결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이쪽 단자에 붙여서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만들어주는 게 더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애드 필드 존 선택을 해주시고요. 5mm. 아까 이제 외곽선 그렸던 그 그리드로 놔주시고 외곽선에 맞춰서 하는데 컵퍼4를 선택하고 이렇게 모서리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떠요. 먼저 FCU에다가 레이어 체크해주고 GND 한 다음에 이쪽 거 뭐 딱히 손대실 필요는 없고요. 확인 눌러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쭉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눌러주시고 BCU에다 놓고 GND 확인 이렇게 눌러주세요. 요거 마지막에 클릭해 주셔도 되고 클로즈 존 아웃라인 해주시면은 이렇게 마감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GND 부분은 요 컵퍼4로 이제 하나로 묶게 됩니다. 요 컵퍼4를 왜 해주는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컵퍼4는 요 노이즈 방지용 이제 조금 보호막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전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 전선을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고 있어요. 그러면 전기가 이제 흐르게 되겠죠? 뭐 LED를 킨다든지 그런 전기가 이제 여기 흐르게 되는데 전기가 흐르면은 자기장이 발생하고 그 자기장에 의해서 요 옆에 있는 다른 선들이 이제 간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컵버퍼라는 부분은 동판이에요. 동판을 이제 남겨놓는 거죠. 이렇게 배선을 깔고 남은 동판 부분을 남겨놓아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자기장을 좀 흡수해서 노이즈를 이제 방지해주는 그러한 보호막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런 데도 다 이렇게 위아래로 깔고 나면은 아래쪽 컵퍼4는 GND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틈새마다 지금 여기 빨간 부분이 이렇게 안 나와 있다는 얘기는 여기는 이제 그 GND 그 라인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데에다가 이렇게 요 비아를 하나씩 놔주시면은 조금 이제 노이즈를 잡는 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구멍 뚫어주실 때 최대한 요 수평이나 수직을 좀 맞춰가지고 뚫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다시 한번 이 확인 해주시면은 이게 조금 새로 고침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 계속 확인해서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다 놓고 이번에는 이렇게 초록색 없는 부분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쪽을 보면서 이렇게 채워 나가면은 조금씩 이게 메꿔지죠. 이 정도면 얼추 된 것 같네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요 무당벌레 모양이 있죠? 요거 이제 버그를 잡아주는 겁니다. 이제 뭐 트랙이 너무 가깝다든지 비하가 너무 크다든지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잡아주는 건데 요걸로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워주세요. 어차피 이제 너무 무리해서 이제 들어와 있는 애들은 그냥 지워주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크를 입력해 줄게요. 실크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올라가는 곳이니까 여기서 이제 실크에다 놓고 요거 텍스트 선택해주고 여기 먼저 할게요. LED 2번. 지금 요쪽이 D2니까 LED 2번, LED 1번. 그러니까 저희가 요 커넥터를 쓸 때
이게 어디 연결되어 있는 건지 이제 모르면은 쓰기 불편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스위치 2번이니까 스위치 2번, 3번이네요. 요거는 요 왼쪽 거를 요거랑 마찬가지로 2번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을 2번, 이쪽을 1번으로. 이쪽에 스위치 1번, 스위치 2번.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다운로드 하는 부분이었는데 DTR 핀 위치만 알면은 나머지는 어차피 그대로 일렬로 쭉 배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DTR 요 기준 핀만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전원 VCC VCC는 외부 전원이죠. 요거를 이렇게 그 다음에 5V DND 그리고 요거는 지금 6번 여기 28번이랑 연결되어 있죠. 28번에 연결되어 있는 게 이쪽이 아날로그 A5번입니다. A5, A4, A3, A2, A1, A0, A0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글자 간격을 좀 조절을 하죠. 글자 간격을 두께 조금 늘리고 높이를 한 1.5 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은 대략 옆으로 크기가 맞죠? 아니면 요거는 이렇게 조금 치워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D를 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요것도 위치를 좀 맞춰주고요. 이번에는 19번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위에서부터 13이네요. 13, 13, 12, 11, 19, 09로 하죠. 이렇게 해주고 요거는 이렇게 좀 치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12번부터니까 07, 06, 05, 04, 03, 07, 02번까지네요. 예, 02번까지 하고 저장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3D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대략적인 형태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리셋 스위치라고 해서 리셋 여기 실크 좀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조금 몇 가지 이제 기능 핀들은 기능핀 표시를 좀 해주죠. 일단 스위치는 그냥 놔두고 써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뭐 추가로 실크를 넣어도 어차피 다른 부품들 때문에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요거만 몇 가지만 조금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요거 리셋 추가를 해주고 여기 이제 아날로그 출력이 가능한 핀 있죠? PWM 출력 가능한 핀에는 물결 표시를 해줄 건데 물결 표시 하나만 하면은 출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결 표시를 해주고 싶으면은 5번 이렇게 해주세요. 2번 해주고 가로를 조금 키우죠. 1.5, 1.5, 두께를 0.2 이렇게 해주고 11번 컨트롤 D 해가지고 이제 복사를 해서 11, 19번 그 다음에 6번 5번 3번이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AD 5번 이쪽이 SCL 그 다음에 SDA 이 두 개가 I2C니까 I2C 기능핀을 1.5, 0.2 여기가 조금 좁네요. 조금 좁으니까 앞에 있는 S만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장 잘 해주시고요. 3D 뷰로 이렇게 좀 잘 나오는지 글자들 한번 확인해 주고요. 이렇게 PCB 설계까지 끝났습니다. PCB 생산하는 거랑
이제 PCB의 생산 과정, 그리고 뭐 어떻게 이제 뭐 주문 넣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